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한 번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제조라는 영역이잖아요. 제조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가 가장 중요한 수업 목표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설계도, 재료, 마지막으로 도구를 배워야 되고요. 설계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재료에 대해서 현재 배우고 있는데 재료를 세 가지를 배운다 했어요. 첫 번째 목재, 두 번째 금속, 세 번째 플라스틱을 배운다 했어요. 그 중에서 목재하고 금속은 전에 배웠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금속에 대해서 배우면서 금속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그 다음으로 금속들 중에 철, 구리, 알루미늄을 어떻게 만드는지, 걔네들의 합금은 어떤 합금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곳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게 저번 시간 수업이었고요.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플라스틱은 수업을 1시간으로 끝낼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플라스틱에 대해서 여러 개를 알려주고 싶지만 알려주기에는 여러분들이 현재 과학 지식이 부족해요.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요런 단어를 내가 써도 너희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고요. 산이라는 말과 염기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전기분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모든 내용을 다 배우려면은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고등학교 수준은 최소한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알려주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1시간 만에 수업하는 거지 이 내용이 쉽다는 뜻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 공부해봐. 그리고 공부하다 모르겠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하고 싶으면 관련된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면 돼요. 가장 많이 가는 데가 화공과라는 데를 가보면 됩니다. 화공과. 자, 수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울 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럼 플라스틱에 대해 배우려면 일단 그것부터 알아야겠지.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까? 그러면 금속이라 부르는 거는 땅에 있는 광물을 채취해서 만들었고 그 다음 목재라는 거는 주변에 보이는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원료를 가져왔을까요? 원료 어디 있어요? 말하면 난감하단 말이야. 플라스틱의 원료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원유에서 나왔어요. 원유, 석유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지금 잠깐 봐볼 거예요. 자, 석유라고 말하는 아이는 실제로 석유를 채취해 보잖아. 석유는 굉장히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물이에요. 이 검은색의 끈적끈적한 물인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화학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거든요. 얘네들이 각각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대로 이용하기는 불편해서요. 얘네들을 분류를 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요. 이때 분류할 때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분별증류라는 방법을 쓰게 되거든요. 분별증류라는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원유를 끓이는 거예요. 끓여. 원유를 끓이면 어떻게 될까요? 끓이면은 이게 수증기 같이 이렇게 끓겠지? 끓고 나면은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증류탑이라는 거에다 집어넣어요. 이 증류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원유를 아까 끓인다 했잖아요. 끓이고 나면은 예를 들면 원유를 한 500도씨로 끓였다 해봐요. 그러니까 예시야. 500도씨로 끓여가지고 이 원유탑, 증류탑에 넣어놓으면 여기 안에는 따로 열을 더 이상 더해주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얘는 식게 돼요. 근데 기체라는 거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식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중에 녹는 점이 높은 놈도 있고 녹는 점이 낮은 애들도 있는데 녹는 점이 높은 아이들이 먼저 다시 액체로 변해요. 이걸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증류탑을 만들고 그 증류탑에다가 각각의 칸막이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쪽 칸막이는 350도 칸막이야. 그러면 350도에서 액화, 다시 석유로 변하는 애는 여기 아래에서 뚝뚝뚝뚝 떨어져. 그 위에는 250도, 그 위에는 100도, 그 위에는 75도, 그 위에는 50도, 그 위에는 0도. 이런 식으로 서서히 우리가 분별을 해줘서 해놓으면은 우리가 원유라고 말하는 굉장히 많은 성분들 중에서 필요한 성분들을 채취해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위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석유가스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석유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석유는 영어로 페트로놈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가스로 만들어졌으니까 페트로넘 가스라 부르고요. 이걸 그대로 이용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액화시켜서 그래요. 액체 영어로 뭐지? 리퀴드라 부르지. 그래서 리퀴드 페트로넘 가스라는 LPG가 나와요.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지? 이게 바로 LPG예요. 그리고 그 LPG 바로 아래서 나오는 것이 가솔린, 그 다음에 나프타, 그 다음에 경유, 아니 등유, 경유, 중유 등등이 나오게 돼요. 해서 쭉 다 나오고 마지막에 뭉탱이로 나오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한 40%에서 한 60%까지 차지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은 굉장히 꾸덕꾸덕한 느낌이야.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얘를 잘 뭉쳐가지고 얘 굉장히 좋은 특징이 아닐까. 뭐냐면 돌과 돌을 붙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돌이랑 섞어서 바닥에 쫙 깔아.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이용해주는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어디에다 쓰이냐면 연료로 쓰여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LPG는 우리가 집에서 가스를 쓸 때 쓰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이라 부르는 거는 자동차, 그 다음에 등유라 부르는 건 비행기, 경유도 자동차, 그 다음에 중유라고 부르는 거는 배에서 쓰는 연료인데요. 이들 중에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프타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어요. 끓는 점은 여기에서는 써있건 75도에서 150도라 했는데 이거는 책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20도부터 200도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책마다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채취하는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 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에는 이 물질만 따로 연료로 쓰지를 않아요. 나프타. 그래서 이 나프타란 물질을 따로 뺀 다음에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면은 원료를 만들어요. 원료. 무엇의 원료를 만드냐면 다양한 것들의 원료를 만들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플라스틱, 두 번째로는 고무, 세 번째로는 옷, 섬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이라든지 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의 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료를 만든 이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거고 뭐라 부르냐면은 석유화학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에서 쓰이는 원료를 가져오는 요걸 우리가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부르고요. 그게 나프타. 석유화학 공장에서 나프타라 부르지 않고 보통 납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납사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해서 보통 이런 증류탑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나프타만 따로 채취해. 그래서 이거를 화학 공장에다가 보내요. 그러면 화학 공장에서 이 나프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막 뜨겁게도 하고 차갑게도 하고 끓여주기도 하고 막 전기를 집어넣기도.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을 채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분이 있거든. 하나가 뭐냐면은 에틸렌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필렌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필렌이라 부르는 물질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플라스틱의 가장 기본 원료예요. 기본 원료라는 말을 왜 써주냐면은 이제부터는 얘네들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한다는 거야. 얘네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요. 에틸렌이라는 성분에다가 뭐 알코올을 부어보기도 하고 끓여보기도 하고 막 전기를 하기도 하고 냉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물질을 섞어보고 요오드도 섞어보고 이거저걸 섞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여러 물질들이 나와요. 그 물질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플라스틱이라 불러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 부르는 거는 우리가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준 플라스틱 한 8가지 정도의 플라스틱을 알려줄 건데요. 이것만 플라스틱의 종류가 끝이 아니에요. 플라스틱은 현재 너무나도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한 몇백 가지 정도의 플라스틱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플라스틱들 중에서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는 플라스틱도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강철을 대신할 수 있는 플라스틱, 아니면은 뭐 형상합금 쪽을 대체하는 플라스틱, 아니면은 유리아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플라스틱,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스틱이 많은데 그건 너무나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들이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플라스틱만 좀 배워보려고 해요. 물론 그리고 이 석유화학이라 부르는 거는 플라스틱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했던 고무 어디 갔냐, 고무, 타이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타이어가 제일 뭐 지우개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분 중에 고무를 쓰는 데가 의외로 되게 많아요. 물 같은 거를 우리가 틀거나 조이거나 할 때는 물을 잘 안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막아주는 것도 대부분 고무로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합성 고무를 만들 때도 쓰고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들어줄 때도 우리가 무엇을 많이 쓰냐면 옷을 만들어줄 때도 이런 플라스틱, 이런 석유화학 제품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옷,
옷 뒤에 보면 옷이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 써있거든. 옷들 중에 뭐라 써있는 게 있냐, 폴리 어쩌고 저쩌고 써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싹 다 석유를 이용해서 많이, 뭐 폴리우레탄, 아니면 또 뭐가 있었지? 옷에 많이 쓰는 게 나일론도 플라스틱이고요. 그 다음에 옷에 또 뭘 썼지? 폴리에스테르, 그런 것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만드는 것들도, 화장품도 어떻게 만들지? 화장품도 뭐가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다 무엇으로 만든 거냐면 석유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석유가 없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해질 거예요. 정말로 쓰임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유와 분별 중류. 1번 원유와 분별 중류. 분별 중류라고 말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잘 섞여 있는 혼합물을 무엇의 차이로? 끓는 점의 차이로 구별해 주는 거야. 끓는 점의 차이로 우리가 분별을 해주는 걸 보고 이거를 분별 중류라고 부른답니다. 두 번째, 이런 분별 중류한 것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나프타, 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프타라고 부르는 물질이 바로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인류가 필요한 여러 물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봐보면은 석유화학이라는 건 나프타를 분리 가공해서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 화학제품의 원료를 생산을 한다 했어요. 여기에서 왜 원료라는 말을 써주냐면은 이때 만들어준 플라스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플라스틱의 원료야. 이걸 녹여가지고 아니면 여기에다 다른 첨가물을 섞어가지고 이걸 틀에다 찍어내면 그게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석유화학, 그 다음부터는 플라스틱 생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답니다. 이 다음부터는 제품이라고 말을 해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아래쪽에 성질을, 특징을 8가지를 써줬어요. 이거는 실은 말하자면 이것이 플라스틱의 굉장히 대체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돼. 이게 플라스틱의 정확한 특징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갖고 있겠지. 대한민국은 너무 넓은가? 신현중학교는요. 신현중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학생들이 이번에 되게 착한 것 같아요. 그래요? 1학년 6반요? 1학년 6반 애들은 되게 귀엽게 생긴 애들이 많던데 모두가 귀엽진 않을 수 있잖아. 6반의 1번은요? 그럼 그 학생이요? 라고 말할 수 있지.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플라스틱의 종류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신현중학교 요 정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중학교가 있고요. 그 많은 중학교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중학교, 그 중에 서대문구에 있는 중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현중학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신현중학교가 아니라 1학년들 중에서 6반에서도 1번, 여기까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더 깊게 공부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하면 어디에 가면 된다? 이런 석유화학 업체, 석유화학 공장 이런 곳에 취직하면 된다. 여기 취직하는 거 좋을까 나쁠까? 굉장히 좋을걸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석유화학 그 기업들 우리나라인데요. 우리나라에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SK이노베이션이라 부르는 SK에너지, 아니면 LG화학, 금호화학, 아니면은 롯데케미칼 이렇게 부르는 데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탄탄한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고 보통 평균 연봉이 억대가 나오는 굉장히 유망 직종이라 부르기도 그렇고요. 굉장히 유명하고도 돈을 잘 버는 굉장히 좋은 직종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하면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건 모두 다 이 모든 특징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특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특징,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볍고 저렴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볍고요. 저렴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강도, 큰 강도가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 굳이 큰 강도가 필요가 없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손으로 들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럼 굳이 이걸 무거운 걸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 가볍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굳이 비싼 걸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지. 뭐 예를 들면 내가 물만 마시는 물컵을 꼭 금으로 만들어야 되냐는 거지. 그런 것들은 좀 싸구려로 만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플라스틱이 굉장히 유리해졌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가볍고 두 번째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플라스틱이 굉장히 청결하고요. 물을 통과시키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야. 물을 통과시키지가 않으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물만 통과시키지 않냐? 아니요. 공기도 잘 통과를 못 시켜요. 공기랑 물이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안에 있는 물질을 밀폐시킬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 용기로 굉장히 쓰기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장독대 이런 데 막 뭘 담아놨다면 요새는 다 냉장고 안에 큰 락앤락으로 툭툭툭툭 담아놓잖아요. 그게 다 뭐 때문에 거기 너희 냉장고 봐봐.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철 있어? 거의 없을걸? 대부분이 도자기, 도자기. 두 번째가 플라스틱이 훨씬 많을걸? 그래서 플라스틱이 두 번째, 물에 굉장히 강하다는 점. 세 번째, 약품에 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요, 식초를 넣어도 녹슬지 않아요. 녹슬지 않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다 여러 가지 물질을 넣을 수 있거든. 우리가 녹슬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산이랑 염기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산이라 말하는 건 쉽게 말해 식초부터 시작한 신맛이 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부 물질에 닿으면 녹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철은 산성에 닿으면 녹아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이라 부르는 거는 산에도 반응을 잘 안 하고요. 염기라고 부르는 미끌거리는 성분에도 반응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담는 보관통으로 쓰기 유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 많이 해봤나요? 과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 실험하는 통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죠?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안에다는 산도 넣을 수 있고 염기도 넣을 수 있고 독극물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제도 다 어디에 들어있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 투명성이 있고, 투명성이 있다는 건 비추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착색이 자유롭습니다. 착색이 자유롭다. 착색이 모두 다 자유로운 거 아니야. 일부 플라스틱은 착색이 잘 안 되는 플라스틱도 있지만 대부분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색깔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 마치 어떻게? 짜잔,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가공을 하기가 되게 쉬워요. 가공하기가 되게 쉽고 주조성이 좋거든요. 주조성이라는 게 뭐냐면 녹여서 틀 안에 부었을 때 틀에 깊숙이 잘 들어간다는 거야. 녹여놓으면 유동성, 얘가 잘 움직여서 틀 안에 잘 들어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대로 뽑아내기 쉬워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뭐가 유리하냐? 대량 생산이 유리합니다. 대량 생산. 그래서 대량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가볍고 싸고 대량 생산하면은 어떻게 되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쓰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전에 글을 읽었을 때 그런 말 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무로 된 그릇을 안 쓴 이유는 세상에 나무가 떨어져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 뭔가 멋있게 말했지만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그릇이든 일상용품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싼 걸 많이 쓴 거지 그게 떨어져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플라스틱이 제일 싸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쓴다고. 만약에 석유가 나중에 가격이 너무너무나 비싸죠. 너무너무나 비싸지면은 석유만 비싸진 게 아니라 석유화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로 가격이 같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통,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에 있어. 요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그럼 안 쓰지. 그럼 뭘로 하지? 그냥 나무로, 그냥 대나무로 만들고 말지. 아니면 흙 빚어가지고 흙으로 도자기 굽고 말지. 그래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쓴 이유는 무엇이다? 싸기 때문이 굉장히 크다. 그 다음 가공성 다 말했고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전기 제품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전기가 안 통해야 되는 부분 또는 전기 피복, 멀티탭 같은 거 만들 때도 멀티탭 전선 끝에 보면 전선은 다들 안에는 구리가 들어있을지언정 바깥쪽은 다 고무도 뭐에 속하지? 플라스틱 같은 원유에 플라스틱 같은 걸로 우리가 만들어준답니다. 그 다음 플라스틱 발포제는 열의 통과를 막아줘. 단열재로 성능이 우수하다. 플라스틱 발포제라고 말하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스티로폼 같은 거. 스티로폼이 단열재로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집을 봐오면 집에는 단열재가 무조건 들어가요. 여러분 집 옆에 봐봐. 집에 보면 단열재 들어있다고 하거든. 집 단열재 어떻게 생겼게요? 본 적 있나요? 집 단열재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 집 벽을
칼로 끽 자르면 돼요. 하지만 분명히 등짝 스매시를 맞을 거야. 하니까 하지 말아요. 여러분 벽을 칼로 확 잘라보잖아요. 벽을 칼로 확 잘라보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석고보드라고 부르는 게 들어있고요. 그것마저 잘라본 그 안쪽에 뭐가 들어있냐면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아이소핑크라고 부르는 게 들어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봐. 아이소핑크라고 뒤져보면은 진짜로 핑크 색깔, 진짜 핑크색 써요. 핑크 색깔 스티로폼이 있거든. 그런 핑크 색깔 스티로폼 안에다 넣어주고 거기다 뭐 열 반사판 같은 거 대주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 대주고 그 다음 벽지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벽을 보통 만들어줍니다. 그만큼 단열 성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줍니다. 마지막, 플라스틱 근데 모든 점에 다 좋은 것 같지만 단점이 있어요. 플라스틱의 최악의 단점, 얘가 열에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전에 금속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금속, 철 몇 도에 녹지? 1538도, 알루미늄 600도, 구리 1000도. 다들 일단은 몇 100도에서 녹잖아요. 이게 100도도 이게 500도씩 훌쩍 넘어가는데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플라스틱 중에 좀 많이 물렁물렁한 플라스틱은 65도, 좀 많이 튼튼하다. 야, 얘 진짜 열에 강해하면은 250도 정도를 버텨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에 비해서 금속에 비해서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잘 녹아버리고 모양이 변하겠지. 목재랑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타는 게 생각보다 잘 안 타요. 여러분 장작에 한번 불 태워봐. 장작 잘 안 타. 열에서 그래 막 장작에 손을 막 비우면 잘 안 타지. 장작이라고 생각되는 거 실제로 나무가 잘 마르면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나무보다도 플라스틱이 훨씬 더 불에 약하답니다. 그 점이 최악의 단점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알코올에 약해요. 이게 알코올에 약한 거는 이 플라스틱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왜 공통적인 특징이냐면 플라스틱이라 부르는 건 탄화수소라는 걸로 만들어져요. 탄화수소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탄소랑 수소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 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에 따라 다르게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들어가면 얘들이 흐물흐물해져, 얘들이 녹아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플라스틱은 어떤 플라스틱이 종류가 많다 했는데, 플라스틱은 어떤 종류, 우리가 플라스틱 좀 종류 분류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분류 하나 말해줄게요. 플라스틱의 종류를 분류해보고 싶으면은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요. 첫 번째는 열을 가했을 때 녹는 놈과 열을 가했을 때 타버리는 놈으로 우리가 분류한답니다. 열을 가했을 때 녹는 애를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냐면 열가수성 수지, 열가수성 플라스틱이라 불러요. 두 번째, 열을 가해도 타버리는 놈이 있어요. 얘는 열경화성 수지, 열경화성.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지만 그냥 무시해도 돼요. 열가소성 수지, 열경화성 플라스틱이라 부른답니다. 얘네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네 둘이 분자결합이 좀 달라요. 얘는 분자결합이 이렇게 선 모양으로 돼 있고 얘는 분자결합이 이런 모양이 돼 있거든. 선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선은 구부릴 수가 있잖아. 구부리면 구부러지잖아. 얘는 구부리다 보면 얘들이 막 끊어져 버리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안 구부러져. 그래서 열을 가하면 얘들이 흐물흐물해지는데 얘는 열을 가하면 하다가 서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그대로 타버리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보면은 열경화성 플라스틱과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나누는 게 플라스틱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두 가지를 잘 봐봐요. 여러분들 플라스틱 재활용 많이 하죠. 플라스틱은 재활용하는데 재활용해주는 이유가 뭐죠? 얘를 다시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 중에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은 무엇일까요? 바로 얘겠지. 그래서 플라스틱들 중에서 재활용이 되는 거는 열가소성 플라스틱만 되고요. 열경화성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아예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이 플라스틱들 중에서 제일 많이 써요. 이게 제일 일반적인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플라스틱이라고 이것도 플라스틱이야? 라는 말이 오히려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필기는 해보자면은 쓱쓱쓱 지우고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플라스틱의 분류는 무엇으로 한다고? 열로 분류한다고 해서 가소성 플라스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이 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열 가소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데 열 가소성 플라스틱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알려주면 좀 재미없으니까 이걸로 분류해줄게요. 이런 표시 어디선가 봤나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이 표시가 뭐냐면 우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표시해 놓은 표시예요. 이 표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우면은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주변에 일상적으로 있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구나가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다 재활용이 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재활용이 되는 거는 얘랑 얘 빼고예요. 그래서 5가지, 7가지 종류들 중에 5가지는 재활용이 되고요. 2가지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물어볼까요? 이 중에서 어떤 게 열 가소성 플라스틱일까요? 이쪽이겠지? 여긴 열 가소성이고요. 얘네들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에요. 아시겠어요? 2가지가 서로 다르답니다. 자, 여기부터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 좀 가볍게 이야기하고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이유는 뭐냐면은 각각의 특징을 이야기해 줄 때 좀 비스무리한 특징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스무리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마다 난 요게 조금 더 특성이 좋으니까 요걸로 선택해야지 이걸로 선택해야지 되는 게 많고 둘 다 잘 구부러지고 둘 다 산성에 강하고 둘 다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제품들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PET 폴리에틸렌 테라프텔레이트라고 부르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페트병이야. 이게 바로 페트병. 해서 1번이라고 말하는 건 페트병입니다. 여기다 써줄게요. 우리가 플라스틱 중에 이 페트병이라 부르는 놈이 있거든. 이거는 플라스틱 중에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어. 얘가 인장 강도가 되게 좋아. 해서 얘 플라스틱 나중에 만드는 걸 보여줄 거거든. 나중에 어떻게 만드냐면 바람으로 훅 불어서 만들어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 해서 플라스틱들 중에서 굉장히 인장 강도가 좋은 플라스틱이라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페트병입니다. 2번째. 우리가 플라스틱들 중에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플라스틱이 바로 요거예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에틸렌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여기서 들어봤지. 뭐냐면은 플라스틱이라고 말하는 거. 석유화학 공장에서 제일 먼저 만든 플라스틱. 그게 바로 에틸렌이었잖아. 그 에틸렌이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거의 전체 플라스틱 전체 양의 40% 이상을 차지한대요. 해서 폴리에틸렌,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부르는 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고 얘를 쓸 때는 보통 2가지 형태로 써요. 하나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르는 LDP, 저밀도, low density 폴리에틸렌이라고 부르는 거 하나 쓰고요. 2번째는 밀도 요거 아니지. 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써준답니다.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얘네들은 둘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얘네들 독성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음식물이 닿아도 상관이 없어. 이걸 가지고 물을 마셔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식품에 굉장히 많이 쓴다는 점이 굉장히 좋고 2번째, 산소가 진짜 통과를 잘 안 해.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랩을 만들어줘요. 해서 이건 저밀도는 얘는 좀 낭창낭창하고요. 좀 잘 찢어지고요. 고밀도는 낭창낭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디선가 많이 봐봤을 텐데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저밀도 플라스틱의 LDP는 우리가 랩 같은 재질이라서 이걸 가지고 어떤 걸 해주냐면은 종이에다 입혀주냐, 그럼 종이에 코팅이 돼가지고 종이로 우유팩 같은 걸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종이는 물에 닿으면 젖잖아. 근데 이걸로 만들면 물에 닿아도 젖지 않아. 그래서 우유팩 같은 걸 만들어줄 때도 쓰고요. 2번째, 비닐봉투를 만들어줄 때도 이걸 쓴답니다. 비닐봉투. 여기다 써줄게요. 2번째, 빈칸에 써야 되는 건 비닐봉투입니다. 비닐봉투가 어떤 재질일까요? 하면은 비닐이니까 비닐로 만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비닐봉투는 무엇으로 만드냐면 폴리에틸렌, 그 중에서 LDP, 저밀도 폴리에틸렌을 만든 게 비닐봉투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 다음 랩을 만들어줄 때 쓰고요. 포장을 할 때 필름지라 부르는 거는 굉장히 얇게 펴져 있어서 포장할 때 끼 구겨갖고 만든 이런 거 만들 때는 보통 저밀도 폴리에틸렌, 이런 랩이나 이런 뭐라 부르지? 크림백이라 부르지. 이런 거 만들 때 저밀도 폴리에틸렌 써주고요. 고밀도 폴리에틸렌 얘랑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서 얘가 좀 더 좀 더 강도가 강해요. 이걸 가지고 뭘 보통 만들어주냐면 이거저거 세제통 같은 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반찬통 같은 건 대부분 고밀도 폴리에틸렌이에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에 많이 씁니다? 식품 용기에 많이 씁니다. 식품 용기에 많이 쓰고요. 아니면 쇼핑카트 보면 그것도 플라스틱이잖아. 그런 것도 다 이걸로 만들어요.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약품.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 과학실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약품 들어있잖아요. 그런 약품, 이거 플라스틱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그게 거의 다 폴리에틸렌이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플라스틱인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찍고 싶으면 무조건 폴리에틸렌을 말했잖아. 전체 40%잖아. 둘 중에 하나에 맞출 수 있어요.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폴리에틸렌이요. 그리고 나서 찾아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실제로 폴리에틸렌이에요. 그 다음 이번에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 줄 거냐면은 3번 PVC 폴리염화 비닐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에서 한 가지 말할게요. 여러분 비닐이 영어인 거 아세요? 비닐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이닐이라고요. 바이닐 이렇게 써요. 비닐이라 쓰거든요. 그래서 비닐은 영어예요. 그래서 이 비닐이라 부르는 거는 우리가 폴리염화 비닐이라 부르는 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렇게 보통 파이프를 만들 때 많이 써요. 파이프 만들 때 쓰고요. 이걸 가지고 실제로 비닐을 뭐 만드냐? 비닐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폴리염화 비닐로 비닐을 만들면 비닐이 굉장히 두꺼워요. 두꺼워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 비닐하우스 만들 때 비닐을 요걸로 써요. 해서 여러분 막 음식점 들어갈 때 발로 만드는데 그 플라스틱 같은 데 뭔가 하면은 여러분 얼굴 맞으면 되게 아픈 거 있잖아. 되게 플라스틱 되게 두꺼운 거. 이런 두꺼운 플라스틱, 두꺼운 비닐로 같이 생긴 것들은 대부분 폴리염화 비닐이고요. 얇은 것들은 대부분 LDP, 폴리에틸렌이라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좀 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염화라는 게 있잖아. 이게 염소라는 게 들어갔거든. 이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식품 용기에는 안 써요. 식품에 쓰면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 용기로는 잘 안 쓰고 주로 많이 쓰는 게 수압 호스 아니면 인조 가죽. 인조 가죽도 PVC라는 걸로 만들어요. 가죽도 그냥 비닐하우스 전선 겉에 싸는 거. 전선 피복도 되게 다양한 종류를 쓰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PVC를 쓰고요. 인테리어 필름지. 인테리어 필름지라 부르는 거는 이런 거 다 인테리어 필름지. 이런 거 다 벗겨보면 다 벗겨진 거. 쉽게 말해 스티커 같은 거 거의 다 이런 걸 만들고요.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를 많이 만든답니다. 그 다음 이쪽 말고 이제 이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여기는 PVC고요. 이쪽은 PP라는 거거든. PP.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거예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거는 여기 프로필렌 나왔지.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고, 이 폴리프로필렌 굉장히 좋은 특징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인장 강도가 굉장히 좋아요. 인장 강도가 굉장히 좋아서 이 플라스틱은 잘 구부러져요. 플라스틱이 구부러지면 어디다 쓸까요? 어디다 쓰냐면은 뚜껑을 만들 때 써요. 여러분, 이런 락앤락 같은 거 본 적 있죠? 락앤락 뚜껑이 뭔지 아세요? 락앤락 요 아래에 있는 거는 HDPE거든. 그러니까 폴리에틸렌이야. 뚜껑을 보면 뚜껑 딱딱 닫을 수 있잖아. 요거 똑같이 HDPE로 못 만들어요. 똑같이 이걸로 만들잖아. 딱딱하면 부러져 버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인장 강도, 낭창낭창한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게 폴리프로필렌이에요. 그래서 폴리프로필렌이 이럴 때 많이 써주고, 두 번째 폴리프로필렌이 어디 많이 써주냐? 얘가 열에 그나마 좀 강해요. 100도씨에도 얘가 잘 안 녹아. 100도가 넘어가야지 얘가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뭘 만들어주냐면 우리가 유아들이 닿는 유아용품에 많이 넣어요. 쉽게 말하면 젖병 같은 거. 왜냐하면 젖병 같은 거는 매번 소독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애들이 자꾸 이거 물고 빨고 하거든. 아니면 유아용 장난감. 이거 애들 맨날 입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소독을 이제 주로 끓여주니까 끓여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래서 안전한 플라스틱이다 부르는 플라스틱들은 잘 봐보면 거의 다 이런 PP, 폴리프로필렌이에요. 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주면,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거 있잖아. 이런 락앤락 같은 것들도 어떤 거는 락앤락을 전자레인지 돌려도 되고 어떤 건 돌리면 안 되는 거 있지. 돌려도 되는 거는 다 PP로 만든 거고요. 돌리면 안 되는 것들은 다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락앤락 뚜껑이나 아니면은 페트병 뚜껑에 많이 쓴답니다. 페트병 뚜껑. 그 다음 폴리스티렌. 폴리스티렌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여러분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지? 뭐지? 야구르트. 야구르트 병은 잘 보면 이게 폴리에틸렌 아닌 것 같지? 뭔가 딱딱한데 뭔가 얘가 이상한 게 까면은 뭔가 얘가 잘 부서져.
폴리에틸렌과 뭔가 다르겠지. 이때 쓴 이게 뭐냐면 폴리스티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폴리스티렌이라고 부르는 거는 폴리에틸렌과 다르게 얘가 잘 깨져요. 잘 깨지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하나 더 갖고 있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얘는 여기에다 공기를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예쁜 스티로폼이 나와요. 그래서 스티로폼이 왜 스티로폼이냐면 폴리스티렌을 발포시켜서 발포 폴리스티렌이거든. 발포 스티렌인데 이걸 제일 처음 만든 회사가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냐면은 스티로폼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우리 모두 다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발포 폴리스티렌이에요. 정확한 명칭은. 해서 폴리스티렌, 발포 스티렌이 바로 스티로폼. 이게 빈칸에 쓰는 내용이에요. 해서 요구르트병, 발효유병, 일회용 접시 등에 굉장히 많이 쓰고요. 이것들 중에 아크릴로 니트릴, 그 다음 뷰타다이엔, 스타이렌 이런 거 세 가지. 스티렌, 스타이렌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세 가지를 섞어서 ABS라는 성질을 만들게 돼. 요게 굉장히 강한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철을 대체할 수 있는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용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 끝. 두 번째, 이제 열 경화성 플라스틱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뭐뭐 있냐면은 요런 거. 뭐라 부르냐면 멜라민이라 부르거든요. 멜라민 수지라는 건 뭐냐면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대체적으로 열에 대부분 강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열에 타버리지 녹지 않잖아. 그래서 열이 닿는 것들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대부분 열 경화성 플라스틱을 만들어요. 그래 이런 거 중국집에서 쓰는 그릇 같은 거 있잖아. 아니면 주걱. 엄마가 이게 밥 푸는 밥주걱이나 요리할 때 쓰는 거 이거 플라스틱인 거 본 적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멜라민 수지라는 걸 되게 많이 쓴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중에 이게 무엇에 강하다? 열에 강하다. 위에 쓰는 것도 열, 대체적으로 열에 강하다. 멜라민 수지도 열에 강하다라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 좀 특징적인 게 이것도예요. 매직 블럭. 매직 블럭 아시나요?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 이런 매직 블럭도 실은 멜라민 수지로 만든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에폭시 수지. 에폭시 수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플라스틱인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꾸덕꾸덕한 투명한 액체처럼 생긴, 마치 송진처럼 생긴 거야.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겉에 붙잖아?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주냐. 코팅을 시켜줄 때 굉장히 많이 써줘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나가다 주차장 바닥 같은 거 봐요. 주차장 바닥 반짝반짝거리는 거 본 적 있나요? 뭔가 바닥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 해놨지? 그때 해놓은 게 뭐냐? 에폭시라는 걸 바닥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플라스틱이었는데 그걸 바닥에 쫙 발라놓으면은 바닥이 코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발로 밟아도 바닥이 망가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페인트칠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을 사람들이 발로 밟으면 페인트칠 다 망가진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페인트칠 해놓고 에폭시 수지를 쫙 발라놓으면은 페인트가 망가지지 않으니까 보통 회사 바닥 같은 거, 주차장 바닥 같은 경우에 에폭시라는 걸 많이 써주고요. 이게 접착력이 좋다 했잖아. 요런 접착제에서 에폭시 접착제라는 게 있거든. 이게 여러분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접착제 중 얘가 제일 세. 다이소에서 팔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놀 수지라는 건 뭐냐면은 얘도 열에 강하거든. 이거는 전자기판을 만들어주거나 이런 냄비에 손잡이 같은 걸 만들어줄 때 많이 쓰는 게 바로 페놀 수지를 많이 쓴답니다. 오늘 배워봤던 거는 여러분이 플라스틱에 대한 아주 대체적인 것만 배운 거고요. 자세한 거는 궁금하면은 무엇을 참고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나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화학공학과에 가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난 그 과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수업할 거냐? 이제부터는 재료까지 끝났거든? 도구에